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요즘은 자료가 많으니까 영상물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원서 같은 것도 보고 막 하잖아요. 많은 아이들은 이제 경험적으로 영문법을 사실은 습득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부모 세대들은 영문법을 익히면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실력이 있다 라는 세대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우리 중고등 친구들에게는 이미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현재 EBS 영어 강사로 일을 하고 계시고 전직 또 중등교사로 오래 근무를 하셨고 유튜버이시기도 하고 또 영어 교재도 굉장히 많이 또 쓰신 분인데요. 홍콩쌤으로 유명하신 허준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자, 맞아, 이렇게 하시죠. 오늘 그 홍콩쌤의 요 초등 만화 영문법이 이렇게 2권이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 끝에 여러분들이 쭉 들어보시고 나 영문법, 초등 영문법 궁금했고 책 필요해 하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10분께 이 2권씩 세트로 영문법을 세트로요? 네네, 세트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의부터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어의 또 대가라 불리시는 분이니까 영어 공부의 목적과 실제 의미, 초중고의 영어의 목표는 또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좀 이렇게 러프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면 대가가 되는 거죠, 그죠? 네네. 일단은 이게 기존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결국은 이제 초중고 다 올라가서 뭐 이제 마무리는 이제 수능 이제 대입을 위해서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조각이 되고 뭐 영어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 글로벌 리더가 되자. 그쵸. 이런 이제 상상을 하시는데 그 입시론 관점에서 봤을 때 네. 대입에 도착했을 때 영어와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은 사실 격차가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네. 이상과 현실에 좀 괴리가 네.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오랫동안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입시 관점에만 이제 매몰되는 것은 좀 너무 영어가 아깝다는 생각. 제가 볼 때 초등에서 영어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고등을 위해서 이제 어떤 기초 스텝은 맞아요. 네네. 하지만 좀 더 말랑말랑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쵸. 초등에서 보는 영어는 결국은 이제 우리 아파트 이제 분양 받아가지고 보면 이제 발코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제 트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거실이 훨씬 넓어지죠. 그쵸. 그죠?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이 세계관에 있어서 확장, 즉 발코니 확장이라는 것이 아주 큰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국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요 정도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생각에 이제 발코니 확장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넓은 범주에서 뭔가 의사결정하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자료 같은 걸 찾고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배우던 시절에 어떤 네. 맨투맨 성문식으로도 이제 그쵸. 공부했지만 실제로 이제 실용적인 관점에서도 또 공부를 하고 실제로 이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니까 그 두 개를 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공부론적 관점뿐만 아니라 이게 발코니 확장이 필요하구나.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중고등 가가지고 갑자기 말하면 아이들한테 설득이 절대 안 되거든요. 네네. 당장 수행평가하고 내신 해야 그쵸, 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초등 때 그런 어떤 세계관 확장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을 잡아준다가 제가 볼 때는 초등에 있어서 이제 영어 교육의 목적이고 그러려면 초등 때는 당연히 학습적인 거에 무게를 주기보다는 네. 초등 전반적으로는 흥미 플러스 흥미로우려고 하면 사실 양이 좀 적어야 돼요. 네. 루틴이 있어서 성공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적절한 분량과 그 다음에 난도 무조건 우리의 잡아서 레벨 올려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지점에 있어서 맞을 수 있지만 네. 대다수 아이들한테는 버거워요. 그쵸. 우리는 한국어 쓰는 환경에서 살아가니까. 네네. 확장된 발코니를 바탕으로 중학에 가면 다시 고등 가가지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수능 못 치면 또 꽝이잖아요. 그쵸. 기분 안 좋거든요. 그래서 고등 때는 사실 굉장한 넓이와 깊이의 영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자기주도의 어떤 씨앗을 꽤 이제 잘하게 하는 지점이 중학이에요. 그래서 중학 가면 내신이라든지 수행평가에 대해서 한번 내가 어떤 루틴을 짜서 그 안에서 영어 공부를 해볼지, 즉 평가 안에서 내가 지금 가져왔던 공부를 어떻게 녹일 수 있을지에 대한 사실상 시행착오를 반드시 겪어야 되는 시기에 네. 영어 공부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솔직히 다들 시행착오 싫어하잖아요. 네. 우리 애가 뭔가 실패하는 것 그쵸, 같고 네. 아니에요. 초등 때 그런 마음으로 왔다면 중학 때 시행착오를 하고 빨리 그 가다듬고 부모님은 뭔가 응원해주는 그런 걸 좀 바탕으로 고등 때는 영어를 가지고 자기 주도의 완성을 해야 돼요. 네네. 자기 스타일을 가지고 뚝심 있게. 즉 엉덩이 힘이라는 것은
올바른 시행착오와 올바른 세계관이 있는 다음에 형성되는 거지 우리 때처럼 네. 뭐 3당 4락 네. 그냥 4당 5락 입 다물고 하면 네, 된다. 이긴 놈이 강한 놈이다 라는 것은 지금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초중고의 얼개가 저는 큰 그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듣고 보니까 네. 확실히 이렇게 비전도 보이고 네네. 또 인사이트도 확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워낙 이제 이전에 지금 이제 중고등은 특히 많은 교재를 출간하셨는데 이번에 이 영문법은 초등 대상의 영문법 네. 책이잖아요. 그래서 네. 초등아이 대상으로 이런 영문법을 출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궁금하더라고요. 전반적인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만큼 부모님 세대가 영문법에 대해서 강박과 그렇죠. 좀 네. 나아가서 트라우마가 커요. 부모님도 영문법 잘 아세요라고 하면 다들 이제 손사래를 그렇죠. 치시고 영문법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또 뭔가 그쵸. 필요는 한 것 같은데 맞아요. 확신이 안 들죠. 공부했던 거 생각하면 이제 네. 뭐 가정법 이런 거 내가 세라면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네. 살면서 과연 이게 네. 필요한가라는 점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 예전에 좀 딱딱하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배웠던 영문법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다들 경직돼 있는데 네. 사실은 영문법이 필요하죠. 다른 관점에서 봐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요즘은 자료가 많으니까 영상물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원서 같은 것도 보고 막 하잖아요. 사실 그거를 보는 것이 이미 영문법을 탐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애가 오늘 그림책을 그쵸. 읽는데 I am a boy, I am an apple 이게 계속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림책에. 네. 그러면 애들은 그거를 이제 의미를 파악을 하지만 동시에 그 형태도 폼도 같이 보거든요. 뭔가 이제 이 하나의 이제 말들이 I라는 걸로 시작하는구나. 뭔가 이제 사람 주체로 시작한다는 것을 그 많은 텍스트를 이제 읽어내려가면서 확률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네. 즉 많은 아이들은 이제 경험적으로 영문법을 사실은 습득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부모 세대들은 영문법을 익히면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실력이 있다. 네. 라는 세대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원서 읽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야 이거 다른 뜻 뭐야? 야 이거 너 라이팅 하는데 왜 자꾸 실수가 나와? 라고 정확성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은 훌륭한 영문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영문법은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좀 시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이런 경험적인 영문법 공부하잖아. 네. 그럼 한 번은 정리를 해야겠죠. 부모님 입장에서도. 부모님은 평가를 하려고 하지만 저는 한 번쯤은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되는 시점에는 니네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게 사실은 이거야 라고 한번 정리를 해주는 차원에서 제가 이미 하고 있던 것을 더 소프트하게 네. 더 많은 학생들한테 접근시켜야겠다라는 관점으로 이런 초등 이제 영어 문법을 내게 된 거죠. 아, 그러시군요. 중고등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중고등 친구들을 이제 많이 가르쳐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초등에서 배웠던 이 영문법이 중고등으로 이어지면서는 실제 실전에서 뭐 시험도 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어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중학에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초등 때 어떤 좀 전체적인 평가가 아니라 중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사실 이제 수행 평가라든지 지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 때는 쌤들이 명시적으로 드러내서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즉 쉽게 말해서 투부정사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초등학교 때 이미 나왔거든요. 교과서에 투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만 그걸 투부정사라고 하진 않죠. 하지만 중학교 때는 용어가 일단 드러난다는 면에 있어서 아이들이 좀 이제 힘들죠. 왜냐하면 그 한자어잖아요. 네. 영어를 배우는데 한국어로 설명하는데 한자어가 있어요. 이 뭔가 지금 3개 국어가 네. 도는 느낌이니까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을 합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세대예요. 만약에 이제 고등은 여기다가 이제 수능이 하나 더 얹어지죠. 근데 수능이 무겁잖아요. 되게 좀 그쵸. 마음이 무겁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 보면 수능은 1년 뒤에 또 볼 수 그쵸. 있는 네. 시험이고 내신은 지우개로 지울 수가 없는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고등 영어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에 또 종속이 되는 네. 방향이니까 아이들이 초등 때만큼 또 이게 뭔가 운심의 폭이 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중학이랑 고등은 뭔가 좀 더 깊이와 선택에 있어서 아이들과 부모님한테 제한과 압박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초등으로 내려와서 초등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좀 우리 부모님들 들으면서 좀 바람직하게 초등에는 이렇게 영어를 가지고 가면 좋겠다 하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청취에서 시작이 되긴 해요. 그래서 아이가 생겨서 태어나고 취학 전까지는
대청취의 시대예요. 네. 우리가 대항해 시대 하듯이 청취를 많이 하는 것은 고속으로 아이가 듣고 이미지하고 결합시키고 사실은 고속 리딩을 하는 거하고도 비슷해요. 네. 소리로 들었다 뿐이지. 그래서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게 하는 게 중요하고 실제 우리 핀란드나 이런 데서도 영어 잘하잖아요. 또 아시겠지만 틀면 TBS 국영방송이 다 영어로 나오는 거예요. 심플해요. 걔네들도 초3부터 영어 교육과정에 들어와요. 그래서 뭐 공교육의 승리다 해서 너무 이제 부풀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이미 시작이 되고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네. 영어로 된 게 뭐 있는지를 사실은 찾아보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많이 들려주고 애가 깔깔대고 웃으면 그걸 가지고 또 부모님이 야 이거 단어 뜻 알아? 라고 또 정확성으로 제발 압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애가 웃고 또 보고 싶어하고 같은 걸 반복해서 뭔가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은 뭐 언어학적으로 말하자면 홀리스틱하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두 개 뭉개진 정보도 아무렇지도 네. 않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부모가 얼만큼 인내하느냐 부모가 개입하는 만큼 그 시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죠. 방치하는 게 아니라 네. 철저하게 계획된 인내인 거죠. 1, 2학년쯤 됐을 때 애가 좀 리스닝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이미 리스닝을 경험했잖아요. 네. 그럼 A, B가 뭔지는 알잖아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활자하고 이미지를 같이 보여주면서 네가 들은 것을 알파벳으로 혹은 단어로 발견해봐라고 하는 과정이 파닉스 과정인 거야. 무던하게 이런 불규칙적인 것도 이래, 얘는 이래라고 해야 되는데 한국 분들은 왜 이런지 완벽한 설명을 원해요. 완벽한 설명이란 거 없어요. 파닉스는 리스닝했던 걸 경험을 하고 파닉스가 되면 애가 이제 매칭을 하잖아요. 대략적인 것을. 또 그때 매칭하고 있는 애한테 야 캣 스펠링 써봐. 네. 아 진짜 많이 그래요. 네. 영어 유치원 때부터 이게 시작이 돼요. 왜 그게 이제 어긋나는지를 이유를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정확성 테스트를 그때 또 하시면 안 되고 about 대략 알면 보고 판단은 되잖아요. 네. 그것도 몇 번 더 써보고 살짝 그렇게 하면서 이제 리딩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 시기가 1, 2학년일 수도 있고 빠른 애들은 취학 전이 될 수도 있고 그냥 3, 4학년 때 될 수도 있고요. 예, 조금 느린 애들은 5, 6학년 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3, 4학년 때부터 집에서나 뭐 기관에서나 영어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 그 범주 안에 있어요. 네. 더 쉬운 것들이에요. 그쵸. 하지만 구멍이 생기면 안 되겠죠. 단어라든지 구멍 나는 거 없는지 이 투 트랙을 체크하면서 네. 쭉 나가면서 이 교육의 완성은 공교육도 사교육도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부모하고 관계가 좋으면서 이런 것들이 루틴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에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완성을 공교육이나 사교육에서 다 해주길 바라고 집에 오면 애는 책 읽으라고 하면서 부모님은 책 안 읽는. 그래서 영어 교육은 이런 교육의 어떤 범주 안에 있고 부모님들의 어떤 습관 그런 것들까지도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애들이 공교관에서도 쭉 교육과정 따라가고 독서라는 것도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이제 4학년이든 5학년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이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독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까? 애가 지금은 그릇이 된 것 같아. 하면 쭉 나가면서 학습을 이렇게 해가면 5, 6학년 때 쭉 가면서 이제 뭔가 좀 개념이 숙달되고 그동안 배웠던 것을 여기서 충분히 발견하고 애가 이거였어! 지점이 있으면 그럴 때 문제풀이를 조금씩 들이미는 거지 우리는 개념을 다 오늘 투부정사 알아보자 하고 숙달되는 문제를 반복해서 루틴을 하고 정답을 다 맞추는 것을 실력이라 생각하는데 영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애가 트레이닝 된 거예요. 트레이닝 된 것은 영어를 잘하는 거 거리가 멀어요. 나중에 조금 다른 게 나오면 또 그 친구는 헤매고 그럼 또 네. 겁나죠. 그럼 또 공포 마케팅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방금 얼만큼 부모가 이 시점에 인내하고 정확하게 이 역량의 목표에 맞추고 그거를 나이가 올라가면서 학습량과 습득에 있어서 분배를 하느냐 그 지점이 초등에 있어서 영어 교육의 저는 큰 그림이고 성패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쭉 듣고 나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다 아니면 그보다 아래에 있다 하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참고해서 이렇게 잘 따라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미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이 이게 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렇게 쭉 좀 놓쳤어. 선생님 말씀하신 방법에 아쉽지만 청취도 잘 못하고 원서 읽기도 잘 못했어. 그래서 이제 한 고학년이 됐어요. 네. 그런 경우에 혹시 다른 좋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러게 없다라고 말하면 또 서운하니까 그래도 조금 올바른 괜찮은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있어요. 예, 있고 안 늦었어요. 늦은 건 없으니까 일단 마음 좀 편했으면 좋겠고 네.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엄마표 영어 학습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집에서 어떤 환경을 제공해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저도 이제 권장하는데 만약에 그런 어떤 리스닝 이제 거기서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그 어프로치를 이제 놓쳤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네. 애매하게 있다가 애가 뭐 5학년이 됐는데 그때 이제 다시 그 책을 찾아가지고 이게 애들 영어 동요부터 해야겠다. 그래서 5학년한테 동요를 들이밀면 그쵸, 안 애가 맞죠. 이제 엄마! 팍 이렇게 네. 균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지점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입시로에서 이게 내려와가지고 지금은 초등을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내려오는 관점에서 보니까 또 답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5, 6학년째면 사실은 귀가 어떤 예민하거나 애들이 약간 무던하게 넘어가는 면에 있어서는 초등 저학년보다는 좀 덜할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습득형 인간에서는 조금 멀어졌을지는 몰라요. 냉정하게 봤을 때는. 하지만 장점은 있죠. 뭔가 어릴 때보다 그래도 이제 애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조금 많이 늘어나는 그렇죠. 편이잖아요. 즉 학습력이라는 것은 분명히 올라갔어요. 인지적 발달이라는 것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그래도 어른보다는 말랑말랑한 약간의 습득 지점을 같이 챙겨갈 수 있는 또 네.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학습적인 것을 활용하면서 영어에 올라타라라고 저는 조언해주고 싶고요. 3, 4학년 정도 이렇게 쭉 이제 영어를 그래도 해왔으니까 네. 5학년쯤 되면 이제 문장 단위로 그쵸. 이렇게 이제 하고 하니까 왜 문장 단위의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사실 명분도 있고 본인도 이유가 있잖아요. 나 좀 해야겠구나. 그쵸.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초등 영문법 정도 제 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면서 좀 약간 아이의 어떤 반응을 좀 보는 거죠. 플러스 네. 저는 개인적으로 ELT 교재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굉장히 친절합니다. 원서를 다가가기에는 원서는 굉장히 유창성 확보에는 좋죠. 하지만 원서의 호흡을 지금 따라가기엔 조금 그쵸. 뭔가 좀 타이밍이 그렇다고 하면 ELT 교재는 수준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20권, 30권씩. 네. 그 안에서 이제 조금 쉬운 레벨을 아이와 함께 이렇게 좀 확인해보고 요즘은 이제 인강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네네. 샘플 강의 보면서 이건 쉽네? 그냥 루틴이 무조건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럼 아이랑 함께 보면 단어 숫자라든지 단어 난도라든지 문장의 길이라든지 이런 게 네. 다 조절돼 있고 독후 활동들도 레벨이 좀 낮을 때는 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의 문법 살짝 뿌린 상태에서 ELT 교재 같은 거로 저 레벨에서 따라오면 아이들이 학습력이 좋아서 오히려 한 달에 이렇게 막 한 레벨씩, 뭐 6주에 한 레벨씩 이렇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5학년 때 시작했다라고 하면 1년쯤 지나면 꽤 많이 커버가 돼 있습니다. ELT 교재로 따져도 뭐 7개에서 8개 레벨 가니까 네. 한 어떤 수준, 비기너면 끝나요, 사실은.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그 레벨 안에서 인터미디엇 정도는 가기 때문에 6학년쯤 되면 이 친구들은 어학원 좀 몇 년 차 애들하고 한번 해볼만 합니다. 네. 해볼만 하고 애도 자신감이 붙었으니까 오히려 쭉쭉 달리다가 가속을 붙일 수 있고요. 네. 오히려 그때쯤 이제 좀 빡세게 좀 했던 애들은 살짝 좀 지치는 시점이에요. 그쵸. 5, 6학년. 오고 사춘기 좀 일찍 온 애들은 네. 그것까지 같이 오면 지금 이 친구랑 그 친구들이랑 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고요. 네. 요거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데드라인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설득이 좀 힘드시다고 하면 제가 목소리 드릴게요. 해야 돼. 안 늦었는데 마감 시간이 있으니까 얘들아 해야 돼 라고 전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 꼭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홍봉쌤의 이 초등 만화 영문법을 제가 쭉 다 봤거든요. 네. 보면서 이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네. 이 두 권에 사실 영문법을 다 담으셨는데 네. 여기 안에 장면 컷, 예를 들어서 뭐 말씀하신 투부정사가 나왔다 그러면은 뒤에 항상 그 초성 퀴즈가 나오더라고요. 조선 퀴즈. 그렇게 구성하신 제 이런 형태는 또 처음 봐서 이런 교재 못 보셨죠? 네, 그 이유가 되게 궁금했어요. 의도하신 거겠죠? 완전 의도했죠. 네. 네. 제가 이제 원어민 친구들도 많이 있고 저는 이제 영어 교육 전공했지만 원어민들 또 만나서 그들한테 영어를 배우면서 한국식 영어가 그들을 만났을 때 어떤 취약점이 이제 느껴진 거잖아요. 네. 20대 그걸 저는 이제
느꼈어요. 네. 그래서 한참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한번 제가 캐나다를 한번 또 갔다 오고 거기서 또 공부하는 한인들도 확인을 했는데 이게 리턴을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쵸. 리턴하는 친구들이 한국식 영문법을 다시 공부하는 걸 본 거예요. 그쵸. 제가 좀 보고 뭐지? 그리고 한국식 영문법이 또 장점이 있어요. 네. 딱 하나 있습니다. 효율성. 효율성이 되게 좋고요. 그쵸, 네. 플러스 한국에서 살아갈 아이들은 결국은 이제 평가를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영어 강의들은 이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중학 가면서 애들이 아까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학 가서 이게 굉장히 나눠져 있는 평가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한자어로 된 영어도 네. 힘들죠. 그럼 그거를 짚어주는 게 중요한데 애들이 또 기본적으로 또 한글 독서도 중요한 나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 한글 독서도 하면서 영어 이 문법에 대한 용어를 같이 익힐 수는 없을까라고 판단하니까 네. 이거를 이 만화를 읽고 나서 애들은 다 휘발돼 버리거든요. 그쵸. 네. 재밌었어. 네. 근데 저는 이게 사실 만화의 탈을 쓴 네. 학습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좀 욕심을 냈죠. 부모님 편에 쓴 거예요. 네. 부모님들의 진언에 따르면 네. 애가 재밌게 본 다음에 뒤에 평가인데 애들이 이거 지금 용어 찾느라 수수께끼처럼 다시 다시 들어가야죠. 앞을 넘기면서 한글 독해를 하는 거예요. 네네. 한글 독해를 하면서 용어를 같이 익히는 하면서 효과가 같이. 있으니까 제가 의도했던 게 적중했던 거죠.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역시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이라 귀에 쏙쏙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위에부터 이렇게 쭉 아래까지 전체를 사실 보다 보니까 그 전체 영어에 대한 의미 학년별로, 학년기별로 좀 다른 의미로 또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니까 이해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영어 교육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더니 이런 보람이 있었다. 그 얘기와 영어의 진짜 가치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거다라는 얘기를 전해주시면서 네,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은 이제 뭐 수강후기를 따지면 지금 이제 공교육 사격을 합치면 거의 한 제 세 번째 한 애들 정도 수강생이 많긴 해요. 한 400만 명 정도인데 네. 그 친구들이 이제 영어를 좋아하기 시작해서 사실 이제 시집 장가를 가서 애를 낳는 지점까지 목격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엄마 아빠가 돼서 저한테 이제 메시지가 옵니다. 네. 선생님 가르쳐 주신 영어 덕분에 너무 행복했어요. 라고 그래서 좋네요. 이 영어라는 것이 행복의 조각인 것이 저는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20년 이상의 어떤 그런 상황.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학습의 조각, 입시의 조각으로서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강남의某곳에는 그렇죠. 영어 빨리 끝내고 수학 중학부터 달리고 그렇죠. 네. 중학 때는 고등학교 모의고사 해서 의치안 가려고 하는 아주 부속물로 생각을 하는데 냉정하게 그 친구가 이제 의치안을 가서 행복을 찾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이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해야 되라는 한국 전역의 어떤 행복의 스탠다드로서의 어떤 교육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어는 우리가 좀 행복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것이 하나의 어떤 작은 도구이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만족감을 줍니다. 네. 제가 해외를 나가든 뭘 하든 한국에서 무슨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영어라는 어떤 마인드셋이 장착이 되면 제가 우리 한국 사람은 헤어질 때도 왠지 안녕하세요 이럴 것 같지만 영어로 할 때는 갈 때는 bye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또 다른 나의 자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세계관의 어떤 발코니 확장 그리고 확장이 된 상태에서 뭔가를 집어넣어서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한 사람의 어떤 단일한 이제 마음가짐을 클 거냐 아니면 여러 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융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판단하고 키울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할 것이냐 저는 거기 안에 영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챗 GPT가 뭐 생겼다 AI가 생겼다 번역기가 생기니까 영어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자료로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많은 것들은 뽑아줄 수 있지만 우리가 모든 계약이라든지 마지막 것은 그쵸. 인간의 온도와 손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 장짜리 페이퍼로 그 사람이 간단하게 설득력 있게 눈빛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설득할 때 저는 비즈니스의 시작과 마지막이 있고 우리 아이들은요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라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저는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 교과로 제발 부모님들이
묵지 마시고 정확성 테스트를 1순위로 제발 묵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학습 내용이 들어가니까 그냥 네. 놀이식 무슨 학습 이야기 스토리가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 다 직접 쓰셔서 캐릭터, 이름, 네. 세계관 아, 안에 다 정하고? 전부 다 제가 정해서 칸칸이 제가 다 묘사한 거예요. 세찬이 연결이가 한복을 입고 서 있는데 오류가 없잖아요. 선생님이 다 검증했잖아요. 이 내용을. 내용을 또 그냥 그 교정 진행될 때마다 네. 전체를 다 받으셔가지고 아, 만화를 제가 그냥 펜으로 다 작성해서 네네. 원래 만화가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나하나 넣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